가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전혀 모르신 채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방치하고 계속 지내신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은 임플란트 안에 있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인데요.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아래 뿌리 부분, 중간에 지대주 부분, 그리고 위쪽에 크라운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는 뿌리 부분과 지대주 부분을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인데요. 나사가 풀린 채로 오랜 시간을 방치한다면 나사가 부러질 수 있고, 나사가 부러진다면 있는 보철물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나사는 종종 임플란트 자체를 빼야 하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큰돈 들여서 한 임플란트가 갑자기 흔들리신다고요? 생각보다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임플란트는 우리의 치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치가 흔들리는 것은 보통 치주염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건 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생각보다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가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전혀 모르신 채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방치하고 계속 지내신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했던 치과에 가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너무 멀거나 치과가 없어진 경우라면 근처 치과에 가서라도 꼭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은 임플란트 안에 있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인데요.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아래 뿌리 부분, 중간에 지대주 부분, 그리고 위쪽에 크라운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뿌리 부분과 지대주 부분은 나사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크라운과 지대주는 하나의 형태로 제작이 되거나 단단한 접착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는 뿌리 부분과 지대주 부분을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인데요. 보통 임플란트를 마무리할 때는 이 나사를 꽉 조여서 최대한 풀리지 않도록 하지만 뚜껑 내에서는 다양한 교합력을 받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입 안에서 다양한 힘을 받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침을 삼키거나 숨을 쉴 때도 임플란트는 미세한 힘을 받습니다. 그 밖에 이가리가 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임플란트 치아는 힘을 받습니다. 이런 힘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받다 보면 조여있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치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마무리할 때 한번 나사를 꽉 조이고 바로 치료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환자분을 치과로 내원하게 한 후에 다시 한번 나사를 꽉 조여줍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리타이트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조이는 것과 두 번 조여서 마무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드는 것도 나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사가 가장 잘 풀리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하나에 치아 하나만을 만드는 싱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되도록 임플란트에 치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 이런 풀림을 방지하는 데에 큰 유리함이 있습니다. 이에 보통 여러 개의 치아의 크라운 치료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라운을 치아 하나하나 따로 제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아를 연결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는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이고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경우에 보통 임플란트를 해준 치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회사마다 나사의 직경이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마다 쓰는 임플란트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임플란트에 맞는 나사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보편적으로 쓰이는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라면 다른 치과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보철물의 방식에 따라 나사를 조이는 방식이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치과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문에 멀리 있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사실 관리적인 측면에서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치과라면 괜찮지만 주기적으로 방문하기에 부담이 되는 치과
치과라면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사가 풀렸다면 바로 나사를 조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사가 풀린 채로 오랜 시간을 방치한다면 나사가 부러질 수 있고, 나사가 부러진다면 있는 보철물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나사는 종종 임플란트 자체를 빼야 하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나사가 풀려 흔들린 상태로 치아를 사용한다면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가져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나사가 풀린 임플란트 보철물은 다른 치아들까지 망가뜨리게 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 다른 치아에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 치아에 금이 가거나 음식물이 많이 껴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나사가 풀린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가셔서 다시 조여주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 뼈가 완전하게 녹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의 치아 부분인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가 풀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릴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상황이라면 그 전부터 잇몸에 염증 신호가 계속 있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임플란트 주변에서 잇몸에 피가 나거나 붓고 통증이 있으셨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되도록 일찍 치과에 가셔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흔들릴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빼고 적절한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현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해당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는지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임플란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